민주당 인천 특위의 위원들 모셨습니다. 김의원 의원님, 전영기 의원님, 박선원 의원님, 박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박선원 의원님이 주진우 의원하고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나쁘셔 보니까. 아니 싸우지 않고 네. 그냥 지적만 한두 개 했는데 특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거 다시 한번 봅시다. 진짜 광분해요. 급성간염 그거. 몰랐는데 다 알았죠. 네.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3년 세월을 옥고를 치면서 민주화 투쟁으로 배려되신 신상 발언 신청하더라고요. 확인하면서 아니 잠깐만요 좀. 박선원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하면서 지금 어떻게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프라이버시가 아니지 병역 면제 사유인데 모르는 사람이 다 알게 돼서 그 남유키에다 공개되는 거예요. 네.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급성 감염은 나는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을 가지고 지적하는 의원님들 하지 마세요. 의원님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 못해요. 병무청 공고사항이에요 이거. 네. 개인 질병이야 프라이버시지만 공직자의 병역 면제 사유는 프라이버시가 아니죠. 네. 병무청에 다 공고하는데. 아니 남유키에 떠 있어요. 제가 국방위원이어가지고 병무청도 국정감사 하거든요. 네. 저거 제가 다 아는 문제예요. 근데 저기 나올 줄은 몰랐어요. 네. 나 말하는 거지 하고. 네. 그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특정하진 않아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몰라요 그랬거든요. 왜 저는 국정감사 뭐 청문회 여러 차례 의회에서 벌어진 일을 하면서 저런 일이 생기면은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 숨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손 들고 납니다라고 얘기한 건 제가 정말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실제로 저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도 막 항의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땐 저 사람 자폭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말렸습니다. 저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들어보시죠. 저거 자폭하는 거. 시상 발언 하지 말라니까 전용기 의원 워워 듣자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게 너무 의아했어요. 네. 저도 몰랐거든요. 급성 간염으로 그 병에 면제 받은 것은 그건 이제 우리 국방위여서 네. 박선원 의원이 알고 그리고 남들 모르라고 그 단어만 말한 건데 어떤 이는 주진우 의원 본인이 전 국민이 알게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급성 간염은 치료하고 한두 달 치료하면 재검 받아서 군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부동시 윤석열 부동시 하는데 그다음에 급성 간염하니까 윤석열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좋은 거죠 대통령. 윤석열 하면 나 주진우잖아. 그러니까 긴급 체포되면은 윤석열이 다시 긴급 체포되면은 가서 단식 농성하세요 주진우 씨. 갑자기 안 돼요. 간염은 단식하면 큰일 나요. 아 그래요? 예. 아직도 약 먹는다고. 급성 간염에 대한 의학적 견해는 저희가 전문가한테 따로 듣겠는데 본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 줄 몰랐어요. 저도 간을 좀 그래서 단식했잖아요. 병원에서 단식 오래 하면 죽는다고 5일밖에 안 했거든요. 단식하면 안 돼요. 개인 정보는 건강 정보 그만 말씀하시고 자 하여튼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 저걸로 상징되는 청문회였어요 사실은. 예.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 검증한다고 해놓고 주진우 청문회. 네, 주진우 의원이 주로 이렇게 공박을 당하는. 혹시 그 최상병 특검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난리를 쳐서 실드 쳐가지고 나는 정치적 탄압받는다 해서 최상병 특검에 피의자로 불려가지 않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아닐까요? 실제로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대로 끌킨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저렇게까지 나와가지고 난데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요. 실제 저희 의원님들도 거의 모르셨어요. 몇 명만. 저도 몰랐어요. 네, 갑자기 다 알게 됐습니다. 전 국민이 그 사유를 알게. 본인 스스로 주진우 청문회를 만들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차현일 의원님이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옆에 지역구기도 하고요. 또 김민석 우리 총리 후보가 또 뭐 인준이 돼야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하고 또 총리 후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 세대는 좀 아는데 맞아요. 제가 어릴 적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뭐 우상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 18년 동안 야인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초를 겪었을까. 그리고 신앙심이 강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머님의 그 살아온 삶과 또 본인의 또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 인내 그러한 내공들이 이제 이번에 총리가 되시면서 아마 큰 통찰력도 있고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뭐 그런 자료를 보니까 몰랐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경 꽃보다 주는 어머님. 1987년도에 유명한 사진. 네. 저희가
비폭력 평화투쟁을 하면서 호원철폐 독재타도를 했었는데 저게 아마 대략 제 기억에는 6월 23일에서 24일경에 이한열 열사 이제 최루탄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와중에 이제 제2의 이한열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정경들 나이랑 이제 김민석 선배는 감옥에 있을 때고 그래서 이제 그 자식을 대하는 엄마의 심정으로 예, 장미꽃을 민가협 어머님들이 너희도 또 다치지 말라고. 네, 그렇죠. 예. 예. 저 사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고 어머님이 그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죠 민가협에서. 저때 유시춘 맞다. 이사장, 유시민 저 작가의 누나도 네. 함께 저기 이제 활약하실 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나 어제 저를 보면서 이제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뭐 억측과 뭐 여러 가지 모함들이 많았잖아요. 특히 돈 문제. 돈 문제. 근데 그래서 양복 모델 얘기하신 거예요. 양보 모델도 얘기하고. 근데 후보께서 이 돈 문제, 금전 문제에서 되게 결벽증 같은 스타일이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사람이죠. 집도 없고. 맞아. 있으면 다 기부하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금전 문제 같은 거 생기니까 모델료가 2억이었답니까 근데? 그 당시 2억이요. 신사복 광고. 야, 그걸 다 기부를 했어요. 결시가도. 부인이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면. 네. 오늘 좀 보니까 아마 김민석 후보자 사모님 네. 통장이 0원인 것 같아요.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시고 우리가 알기로는 6천만 원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 재산이 2억 2천 중에서 이제 후원금 빼고 6천만 원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증여세 내고 해가지고 거의 0원, 빵원 돈이 그래요? 하나도 없고 그래서 후보자 쪽에서는 필요하다면 다 계좌 다 공개할 용의가 있다. 지금 현재 계좌가 빵원이라는 거예요 거의? 예, 거의 빵원인. 그건 좀 믿기 힘들다. 진짜.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고통을 다 이겨내고 왔는데 20억 가진 자, 52억 가진 자, 36억 가진 자, 또 다른 36억 가진 자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19살 자식이 7억 가진 자. 네. 제가 이제 재산 문제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실제 질의를 했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알아가면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화가 나고 기본적으로 사실 교회 현금도 본인이 이렇게 추징금을 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라는 이 상황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헌금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뭐 돈이 어디서 났냐. 그래서 하나하나 다 짚어줬거든요. 몇 년도에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갚았다. 그런데도 현금 6억을 장롱에다 쟁여놨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하는 겁니까? 장롱 속에 6억이다는. 저는 검사들이 장난질 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다 알면서 아닌 거 알면서 알면서 그렇게 토시 딱 가지고 찍어놓고 네. 도망가 보든지 아니면 잘못했다고 하든지 자백하든지 네, 이렇게 찍어 누르는 방식이죠. 공포감을 조성하고 범죄자 취급하고 지금도 지금 그 페이스북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내려야 되고 어제 마지막에 그 배준영 의원이 협박 비슷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은 무슨 청문회 마치 통과 안 해줄 것처럼 하고 뭐 사과하라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런 발언은 오늘 분명하게 간사님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민원 처리하시면 어떻게? 경조사업이 가지고 계속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1년도에 경조사가 있었고 그 뒤에는 출판 기념회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오는 금액을 추징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세비의 일부를 또 500에서 한 700만 원 정도를 함께 모아서 납부를 해요. 그리고 그 추징금을 낼 수 있으니까 추징금이 거의 누적으로 한 10억 정도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뭐 사람 죽이는 거지 그건. 그 진짜. 이후에 사실 추징금이 누진된 거는 또 약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있나 봐요. 그런데 그래요? 이거는 본인의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해서 그것도 안 돌려받았어? 안 받았어요. 아 진짜. 네. 답답한 거예요. 진짜 답답하다. 사실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본인이 세비 받았고 그리고 기타 소득이 생기면 바로바로 본인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해서 추징금 갚아버리니까 배우자 입장에서는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이제 친정에게 전화해가지고 엄마한테 나 돈 없으니까 생활비 조금만 주면 안 돼? 그렇게 조금씩 받은 거예요. 그거 다 받고 보니까 한 2억 됐다라는 건데 그 돈 어디서 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구나. 그 현실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나쁘게만 보는 거예요. 그거 불법 있는 거 아니야? 심지어 하나의 해프닝은 뭐냐면 축의금 그거 김명란법 위반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국회의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불법이 됐으면 좋겠다.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부인이 이제 말하자면 처가에서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이거는 사실 총리 후보자가 아니었으면 밝혀지지 않았을 그렇죠. 부끄러운 그렇죠. 일인데 축의금을 가장으로서는 들어온 거를
당사자들이 그걸 안 하고 수령을 안 하고 네. 가족 엄마죠 양쪽에 부모님일 거 네. 아닙니까? 이쪽은 수령을 안 하고 부인 쪽은 엄마가 수령한 것을 가지고 어쨌든 그때 생활비 지원을 해준 건데 그 금액의 총액을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된 게 이제 이번에 발견된 거죠. 그동안은 몰랐던 거고 새벽 기도 늘 나가고 그 교회에서 만나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보통의 경우는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말 안 마지막 하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 신고를 하기 때문에 통장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는 걸 잘 모르고 보통 이제 저희도 많은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재산 신고할 때 어떤 분은 웃고 어떤 분은 우는데 나중에 몰랐던 재산들이 이제 부인 재산이 이제 나온다거나 부모님 재산이 이제 나온다거나 이러면 웃는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제 우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번에 이제 그 총리 인사청문회 하면서 전체 과정을 알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그렇죠. 생활을 한 거죠. 생활비가 부족하니까요. 근데 그것도 그 카드를 쓰잖아요. 그럼 카드 쓰는 것을 갚기 위해서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을 바로 통장에 넣으니까 바로 싹 나가가지고 사실상 이 모든 그 금융 거래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온 가정에 가계부까지 다 제출하고 이게 말이 없어요. 됩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이런 청문회가 어디 있어요? 정말 어제 하루 종일 했는데 이제는 그런지 그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계엄을 미리 예고하고 계엄을 막고 내란을 종식시키고 윤석열을 파면시킨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백령도에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니까 눈에 가시일 거고 어쨌든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은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내정자 후보자를 어떻게든 낙마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데 전체 금액이 6억에서 거의 다 소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똑같은 얘기 반복하더라고요. 다람쥐 쳇바퀴 예. 답변한 걸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더라고요. 시인하고 또 다시 묻고 이게 이제 진짜 취조실에서 검사들이 피의자를 취조하듯이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밤샘 조사하죠. 예, 예. 그리고 사실 이게 조작질이에요, 조작질. 그 아들 유학비 관련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언론에 많이 보도됐었는데 사실상 그 전 배우자가 예. 알아서 이제 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김민석 후보자는 자신은 송금한 내역이 전혀 없다. 그렇죠. 왜냐면은 친권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양육권도 없고 친권도 없어요. 왜냐면은 부채만 7억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 친권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양육권도 없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부인이 둘 다 자녀 교육을 한 건데 그와 관련된 그 2020년도에 최초에 이제 재산신고 국회의원 돼서 재산신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했던 왜 자제분의 재산이 통장 거래 금액이 이제 잔고가 있는 갑자기 잔고가 생기니까 국회에서 소명하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명했던 자녀 통장에는 예, 자녀 통장에 돈이 있는 돈이 이유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갑자기 증가된 이유를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명을 그 김자영 아나운서가 했던 자료가 있어요. 친모한 게 있는 건데 전 부인이. 예. 그러니까 20년도에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김민석 의원이 됐지만 결국에는 7억 원이라고 하는 추징금 납부 내역이 남아 있으니까 아무래도 양육권은 전 배우자가 가져간 거고 그러다 보니 양육권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소명서가 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사실 그럼 다 해명된 거 아니에요?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사실 뭐 콧낼 때도 보냈는데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김민석 후보자가 사실 부끄러워서 말 못했을 거다. 오히려 전 배우자한테 아들 잘 키워줘서 그런 좋은 대학 보내서 고맙다고 해야 할 판에 전화해가지고 그 애들한테 송금한 내역 줄 수 있어? 이 얘기를 물어보라고 하는 거는 이 사회적 통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선과 악으로 봐서 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근데요, 그 양육권하고 친권을 이제 전 부인이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 그다음에 아들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하는 건데 사실 이제 김민석 의원 입장에서는 계속 이 빚을 추징을 내야 되잖아요. 예. 이미 신용불량자 상태란 말이에요. 신용불량자였다고 그러면은 상상하기 어려워 진짜. 제가 어릴 때 생각하던 김민석 그 초 엘리트가 신용불량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는 건 그러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친권을 갖고 양육권을 갖고 있으면은 아들에 대한 부양 의무가 생겨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요. 근데 아들은 엄마가 준 돈이 있어요. 그럼 이 돈을 내가 친권이 있으면 네 돈 어디서 나서 차업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하고 아버지와 관계가 나쁘다든지 또 뭐 전 배우자님하고 관계가 정리돼서
관계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오해를 사실까봐 그래서 일시적으로 귀국해서 네, 그런 게 아니다. 그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주소에 집 주소에 잠시 이제 와서 선거 운동 20년도에 선거 운동하고 그럼 관계가 24년도에 이제 또 선거 운동 그 딸은 20년도에 선거 운동을 하고 아들은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지난해 선거 운동을 하는 비단이와 희단입니다. 제가 인천 의원들을 왜 모셨냐면은 제가 청문회 보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그 여야가 갈려서 이제 당연히 야당은 인사청문회 하면 공격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여당은 방어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그 여당의 민주당의 인천 의원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냥 정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방어한다 이게 아니고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사실을 알려주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면서 김민석 그 총리 후보에 대해서 몰랐던 얘기들을 알게 되면서 본인 입으로 말하지 않았죠. 저희들도 좀 죄송한 그 마음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저 야당에서 공격하는 그거에 대해서 혹시나 그럴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분이 살아온 과정, 어머니, 아들에 대한 애틋한 그 애정 그리고 본인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기부나 봉사, 물력이 없는 거 그걸 보면서 이런 분이 과연 그랬을까? 주진우가 그렇게 공격하는 게 맞나? 전혀 아니다. 아무리 해도 그게 아니다. 막 그 본인이 억울한가 봐. 최현일 의원이 특히 더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많이 되나 옆 동네라서 그런지. 매일 보거든요. 매일 보니까 뭐 알거든 제가요. 네. 그리고 돈이 없는 거 알거든 제가. 저도 그리고 가슴이 아팠던 게 제 첫 질문에 네. 이렇게 사실 청렴하게 살아오신 분을 저쪽 야당에서 공격을 하니까 집도 한번 가져보신 적 없으시죠? 라고 물어봤는데 한참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없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거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아니 이게 김민석 의원이 한 번도 자기 집이 없었어요? 없었던 한 것 번도 같습니다. 없었어요. 한 번도. 그래가지고 청문회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아유 그런 얘기는 왜 하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왜 저런 사람들한테 이런 공격을 받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도 가슴 아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더 많이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하니까 많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88년에 석방됐었습니다. 저하고 동료들이 감방 다. 동기 아니에요? 예. 청주교도 저 동기인데. 의원님도 감정이입이 특별하시네. 감방 동기여가지고. 저는 이제 나주에서 살고 하니까 서울 올라오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김민석 의원 집에 한 3, 4일이고 가서 그때 밥도 얻어 먹고. 전세집인가요? 예. 아니. 아버님, 엄마 집. 엄마 아빠 집, 엄마 아빠 집.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기 가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 어머니가 잘해주시고 아버님이 잘해주시고 얼마나 민폐인지 몰라요. 그때는 민폐인지 몰랐지. 저희가 아니 그래도 미안하죠. 근데 이렇게 그 서울시장 선거 이후 그다음에 그 정몽준 단일화 이후로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아가지고 고통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예. 본인이 준 고통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도 미안하죠. 박선원 의원은 그렇고 저는 사실은 1995년도에 조순 서울시장 선거 때 예. 그때 이제 당이 새정치국민회의가 만들어지고 민주당이 잔류민주당이라고 해서 YS 입사 동기 아닙니까? 입사 아 동기. 제가 선배죠. 아 이해찬하고 의원하고 입사 동기고요. 이해찬 전 대표하고 입사 동기. 김민석 선배는 민주당, 저는 평민당. 그러니까 네. 약간 길이 다르잖아요. 근데 김민석 선배가 그쪽 당으로 안 가고 잔류민주당으로 안 가고 김대중 정당으로 이렇게 와서 맞다. 조순 서울시장을 당선시키는데 그때 케미가 누구냐면 이해찬, 김민석 케미예요. 그리고 2002년도 서울시장 나왔을 때는 제가 부대변인 하면서 현장을 수행하고 아 인연이 또 깊으시구나 예, 진짜. 그래서 30년 됐는데 이제 정몽준하고 단일화하기 위해서 정몽준으로 가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 수행하고 다녔던 거거든요. 그때 이제 결별이죠. 그때 결별이죠. 그때 그거만 안 했으면은 이분이 그렇죠. 2004년도에 그렇게 수모 대선 후보 한 번은 됐죠. 그 20년 사이에.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커리어였는데. 2004년도에 그런 일을 안 당할 수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잖아. 버려졌다 자기는 버려져서 남 탓할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었으니까. 왜냐하면은 중앙당에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버려진 게 2002년부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본인 예. 스스로 버림을 당한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 때문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가 다시 통합하면서 그 당하고 이제 열린민주당하고 통합하면서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그때 정세균 대표가 당선이 되고
안희정, 송영길, 김민석, 김진표, 박주선 이렇게 5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은 돼서 돌아오죠. 의원은 아니고. 봉화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지도부가 인사차 들렀을 때 그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김민석 최고에게 당시에 야권 통합을 위해서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해줘서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고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김민석 최고를 사실은 감싸준 풀어준 거죠. 거예요. 감싸준 거죠. 노무현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만약 그게 없었으면 또한 오늘의 김민석 선배가 되게 노무현 대통령이 어렵지 풀어준 않았나 거죠. 풀어줬어요. 예, 사람들이 너는 노무현을 배신한 거야 했는데 철새 도래지 해가지고 김민세라는 이름이 그때 그때 얼마나 엄청 했고 그다음에 안희정 최고위원은 그때 당시에 대의원들이 뽑아줬으니까 그 정치자금 등을 포함한 것도 이제 면죄부를 준 거다.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그때 됐죠. 저도 그 세대라 그거 다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철새라는 말이 그때 네. 김민석 의원 때문에 등장했어요. 철새 도래지냐 여의도가. 그러니까 철새라고. 그래서 제가 김민석 의원하고 40년 친구긴 하지만 진짜 잘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2003년 봄에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때 들어갔는데 김민석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2003년 4월쯤 됩니다. 대림동에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김민석 의원이 있어가지고 단일화가 시도됐고 그래서 우리 정권이 출범한 거다.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어두컴컴한 대림동 다방이었어요. 김민석 의원님 집 근처였는데 그때 내가 위로해 준 게 거의 참 그 근데 친구를 진짜 위해서 이 해준 동기들이 분인 정말 것 같아요. 끈끈합니다. 아니, 정태호 그래가지고 의원도 동기잖아요. 그래서 청문회를 보면서 제가 이거 좀 남다른 청문회다. 좀 이 사람 남달라요. 이 사람은 좀 더 감정이입을 하고 일을 하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셨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과거들이 있는 거네 지금 보니까. 자, 전용기 의원은 그 과거를 몰랐지만 실제 그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나는 저렇게 못 산다라고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네. 정말로 가슴 아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이상한 프레임 짜와가지고 공격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검사로 지내면서 그리고 어떻게 그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70억 재산을 만들고 19살 자녀한테 7억 5천. 7억의 재산을 주고 그런 사람으로 지금 통장 빵원인 사람한테 재산 검증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가슴 아픈 가정사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어떻게든 나쁜 사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건 사실 단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증인 참고인 없는 것 때문에 오늘 한두 군데 보수 언론에서 지적을 했던데 사실은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건 협상용이고 협상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최소 인원으로 하던 이전에 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기준에 따라서 다섯 정도로 하자라는 게 이제 위원장의 생각이고 그렇게 좁혀갔어요. 근데 갑자기 20일 날 오후 2시에 만났을 때는 그동안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사람 명단을 3명을 빼고 4명을 빼고 새로운 사람을 3명을 집어넣자라고 주장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렬이 된 거거든요. 근데 마치 통 큰 여당이 아니고 그래서 증인이 없는 증인을 없애버리려고 일부러 그랬다. 그거는 사실은 야당이 그 시간 계산을 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표결을 하면 되는데 위원장이 표결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왜요? 안 한대요. 본인은 표결 같은 걸 안 하는 사람이다. 제 옆에서 보니까 이건 100% 야당의 아마추어 짓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20일 날 그러니까 5일 전에 해야 되거든요. 야당이 위원장인데 왜 안 해? 그러니까 야당의 간사가 시간 계산 잘못한 것 같아요. 원래 25일이면 20일 2시까지는 해줘야 이게 송부가 됩니다. 5시로 출석으로 해야. 근데 그게 5시에 최종 합의를 한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6시면은 그 민사소송법상 일몰이라서 송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몰랐구나. 근데 5시에 이 협상을 한다길래 이 사람들 못하겠구나. 근데 시간 계산 잘못했구나. 속셈을 좀 알아보니까요. 우리 쪽에서 이제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20을 줘서 미안하다. 네 인생을 망치겠다라고 손길승. 손모 SK 전 회장. 그다음에 김민석 그러니까 후보자에게 그분은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한 증인이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억울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했던 수사검사. 검사. 이 수사검사와 SK 전 회장을
만약에 동수로 부르면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을 부르는 순간 이 청문회는 끝납니다. 그렇지. 네, 김민석에게 유리하죠.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증인을 부르면 불리하다. 그래서 속셈이 있어서 오히려 시간을 끌어서 한 거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자금법 이게 이제 당시 핵심인데. 검찰이 만들어낸 사건인데 그걸 증언해줄 사람이 SK 전 회장이니까 그 사람을 안 부르도록 하려고 한 것이다. 그거면 모든 게 김민석 인생이 전체가 다 정리가 돼버리거든요. 그 김민석 제가 당한 겁니까? 김민석 의원은 그게 제일 놀라운 것 같아요. 본인이 복귀하기 어려웠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정치 일선으로.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에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나올 때마다 떨어졌거든요. 또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 사이에도 정치에 복귀하면 써먹을 것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더라고. 네. 그게 제일 놀라운 것 같아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네. 그다음에 또 변호사 되고 네. 칭하대 가서 또 석사. 그거 다 예, 정치하고 연관된 준비하고. 공부들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김민석 후보가 이제 정치를 안 했더라면 교수가 됐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공부 학업에 대한 그게 상당히 강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이렇게 하버드 케네스쿨 뭐 칭화대 수업 받고 또 변호사 자격 따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미국 변호사를 왜 따요? 보통 사람이. 거기 굳이 가가지고. 예. 1987년 12월에 대선에서 졌어요. 네. 그래서 그 12월부터 우리가 노태우 그 취임식 2월 달까지 무슨 고민을 했냐면 페레스트로카에서 소련도 망했다. 대선도 졌다. 우리 나가면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김민석 의원님 어머님이 그 마이마이라고 마이마이. 카세트 플레이어하고 영어 사전? 교재를 보냈어요. 아니 그 영어 회화 공부. 마이마이. 오랜만에 듣는다. 청주교도소 도서관, 도서관에서 거기서 2시간씩 네. 매일 같이 가서 영어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최은일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교수 학구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 그때는 교수 되려고 그랬고. 네, 공부하자. 저는 그때 정치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네. 휴대용 카세트를 마이마이라고. 마이마이. 네, 마이마이 많은 유명했는데. 플레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김민석 그 후보는 칭화대에서 학위도 따고 미국 변호사도 되고 하버드도 다 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영국 박사 했습니다. 그래서 오. 영국 박사 학위 소지자고 대학교에서도 강의 많이 했어요. 근데 왜 그래요? 아니 제 아닌 것 같은데. 제 연구 업적이 목사님 박사 따고 같으세요. 3년 만에 연구 논문 끝날 때가 된것 10여 회 같아요. 이상 발표했습니다. 오늘 하루 더 보고 혹시 필요하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꽃